EBS 수능 특강 우리 갈래복합 영상을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할 거고요. 이거 총 6강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갈래복합 1, 2강을 한 회차로 찍고 3, 4강을 한 회차로 찍어서 올릴 거니까 또 마찬가지로 인증번호 또 하나씩 보내줘야 됩니다. 그 인증번호 잘해서 또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속미인곡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속미인곡 가로로 해야 잘 보인다 그래가지고 가로로 해서 찍어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이건 양관가사고요. 전격가사, 서정가사고, 그리고 주제는 이제 님에 대한 그리움. 그때 이제 연군지정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님은 임금님이니까요. 작품 전체적인 과정, 속민 너무 많이 하는 거니까 이거는 작품 전체적인 과정으로는 이제 을려를 만난 감녀가 백옥경을 떠난 이유를 물어요. 그래서 이제 감녀가 물어보는 거니까 감녀가 이제 보조적인 화자고 을려가 이제 중심 화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을려가 헤어진 거지. 그래서 이거는 둘이 대화를 하는 대화체의 형식을 이루고 있어요. 너 어디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쭉 해서 나 이렇게 헤어졌어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서 달이 되고 싶어 라고 하자 감녀가 달이 되지 말고 구준비가 돼. 이 구준비라는 거는 적극적인 화자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적극적이 돼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얘는 충신 연주지사고요.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그러니까 노래를 그린 건데 이제 주로 일반적으로는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서 공감의 영역을 확장시켜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뭐 가사니까 사사조 사용을 하고요. 뭐 되게 독특한 특징이 대화체를 쓰고 있다는 거고, 뭐 객관적 상관물이나 운명론적 인식, 지조와 절개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서 이제 안에 있는 내용 한 번씩 보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뭐 익숙하지 않나 뭐 생각이 들어요. 이 송민인곡이라는 작품이 저기 가는 저 각시, 그러니까 여기 누군지 알아야 돼. 이 사람들을 저기 가는 저 각시 을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감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것 같은데,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것 같은데. 가사라서 끊어서 읽을 수 있고요. 하늘 위에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가 다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십니까? 까지가 감녀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 하늘의 백옥경은 원래 화자인 이제 을려가 살고 있는 공간인데, 이거는 이제 임금님이 살고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백옥경에 관련된 1차는 하늘에 임금이 살고 있는 공간, 그래서 도교적인 이미지 좀 있는 거고요. 하늘에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배경을 집어넣어서 보면 이거는 임금님이 있는 한양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가 다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느냐? 아, 너구나. 나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 내 얼굴과 나의 행동이, 여기서 님은 이제 다 임금이라고 해석을 하셔야죠. 님이 사랑함즉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과거의 사건이죠. 과거에는 내 얼굴과 내 거동이, 님이 날 사랑함즉해서 날 사랑했는데 어쩐지 나를 보시고, 그래서 이제 역시 나를 보시고 너구나, 임금이 이제 역시 너야 라고 여기셨는데, 나도 님을 믿어서 다른 뜻이 전혀 없이 임금님을 사랑했는데 이리야 교태야 어지러이 굴었던지 반기시는 낯 얼굴이죠. 얼굴빛이 옛날과 어찌 달라지셨습니까? 임금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의 사건을 지금 요약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이래야 교태라 어지러이 불었더니 이제 내가 아양과 애교를 너무 많이 부렸다고 했는데, 어쨌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별의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애교를 많이 부려서 헤어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서 생각하니 내 몸이 지은 죄가 산처럼 쌓여 있으니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을 탓하겠느냐?
서러워 풀어서 생각하니 조물주의 탓이로다. 자, 여기 이 부분을 보면 끊어서 볼 수 있는데 하늘을 원망하겠어? 그러니까 뭐 실제로 원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잘못이다. 다시 말하면 자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내 잘못이다. 사람을 탓하겠어? 아니다. 내 잘못이다. 근데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니 이건 조물주의 탓이구나. 왜냐면 내가 애교를 많이 부려서 헤어진 것은 내가 애교 있게 만들어진 거고, 그럼 조물주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운명적으로 우리를 조물주가 나를 헤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조물주의 탓이 아닌가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지, 이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라고 여기서는 이제 갑자기 윌리어가 위로를 한번 합니다. 감녀가 위로를 한번 합니다. 맺힌 일이 있습니다. 님을 모셔서 님의 일을 내가 아는데 물 같은 얼굴이 편할 날이 몇 날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물 같은 얼굴. 이 물 같은 얼굴은 이제 진짜로 이제 얼굴이 막 물 같다는 건 아니고요. 연약한 신체란 뜻이에요. 물 같은 얼굴이 편할 날이 몇 날이 있겠습니까? 춘한고열, 봄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는 어찌 지내시며 추일동천, 가을과 겨울은 누가 모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임금님을 그냥 그리워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죽조반, 아침 먹기 전에 먹는 죽과 조석, 아침 저녁 뇌가 이제 밥이라는 높임말이에요. 죽조반 조석매를 옛날처럼 드십니까? 기나긴 밤 잠은 어찌 지내십니까? 하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님의 소식을 알려고 하니 오늘은 다 끝났다.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은 님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내일이나 님의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올 수 있는가?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자는 말인가? 잡고 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도 조금은 적극적인 태도가 좀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분상 요만큼 정도만,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 모첨 초가집 한 요 정도만 봤었을 때는 공간의 이동이 드러납니다. 물론 여기만 드러나고 전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너희가 높은 산에 올라가니 그럼 여기서 나눠서 보면 이 산과 이 물길은 내가 님을 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 긍정적인 공간이겠고, 님을 보려고 이제 올라갔는데 구름과 안개와 그리고 이제 바람과 물결과 이 밑에도 뭐 개성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이 녀석들은 님을 못 보게 만드는 방해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밑에 개성을 제외하고 이 위에 있는 네 가지는 간신배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물가로 가서 이제 또 백기를 보려고 하니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려 있느냐. 자, 여기서 이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여기는 이제 빈배와 반벽청득 이 두 가지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거는 크게 나와 대상 간의 감정이 동일하거나 나와 대상 간의 감정이 정반대여서 내 감정을 크게 만들거나 나와 대상 간에 뭐 아무런 상관이 없는 대상이거나 어쨌든 간에 효과는 내 감정을 크게 확대시키거나 아니면 발생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빈배를 보면 외롭죠. 배에 사공도 없고 외로운 존재잖아. 나의 이제 외로움을 증폭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감정이입이라는 말을 쓰긴 좋진 않아요. 반벽청등도 벽에 걸린 푸른 등인데 내가 이제 벽에 등을 켜놨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등 불빛을 보고 님이 나에게 왔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님이 안 오면 이건 쓸모없는 그런 소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로움을 부각시켜 준다고 보시면 돼요. 너네가 빼빼로 돼 있는 빼빼로 샀는데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외로울 거 아니야. 그런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초가집 처마, 모처럼이 초가집 처마예요. 차가운 자리에 밤만 돌아오니 반벽청등은 누굴 위해 불을 켜 있는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헤매며 방황하니 적은 덧 기운이 다해서 풋잠에 잠깐 듭니다. 이 잠은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매개물이죠.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해 꿈의 님을 봅니다. 갈등을 일시적으로만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 늙었구나. 마음에 먹은 말을 실컷 이야기하고자 아뢰자 하니 눈물이 연달아 나니 말씀을 어이하며. 자, 해석에서 많이 물어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말씀을 어이하며라고 했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합니다. 정을 못 다하야 목조차 매이시니 방정맞은 닭의 울음소리가 잠을 어찌 깨웠던가. 그러니까 잠이 깨버렸어요. 아, 허사구나. 이 님은 어디로 갔는가.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역을 바라보니 불쌍한 그림자가 나를 쫓을 뿐이다. 이 그림자가 자신의 처지를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불쌍한 그림자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이제 보지 않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선생님의 의견을 어쨌든 그쵸. 이거를 안영애고가 보고 있다고 하면 선생님이 수업을 안 하죠. 보통은 잘 안 보는 편입니다. 근데 역시 만약에 이제 물어보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어여쁜 그림자가 나를 쫓을 뿐이다. 차라리 죽어서 나골이 돼야지. 님 계신 창가에 번듯하게 비추리라까지 이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감녀가 맨 마지막 한 줄을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죽어서 나골이 돼야지. 그러니까 나골이 돼서 그냥 비추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나골은 소극적인 사랑이에요. 시간적으로도 다른 어쨌든 무조건 지잖아요. 해가 뜨니까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짧은 시간인 거고 시간의 한계도 있고 그리고 나골은 되게 멀리 있고 뭐 직접 만지지도 못하고 시각적 이미지만 부여를 하죠. 그에 비하면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제 내가 그래서 이제 굳은 비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비라는 건 어쨌든 간에 장마철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오래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비는 좀 더 이제 좀 적극적인 이미지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촉각적 이미지도 있고요. 시각적 이미지 당연히 있고요. 청각적 이미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눈물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좀 더 애절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갑녀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면서 마무리되는 거고 죽어서 된다고 했으니까 윤회론적 인식, 불교의 이미지가 마지막에 살짝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세 글자로 끝났기 때문에 전격가사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송민곡이고요. 그 다음에는 자모사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모사는 돌아가신 어머니에 관련된 그리움인데 시조거든요. 현대 시조예요. 그러니까 현대에도 계속 시조를 만들긴 하니까 여기서 이제 인증번호 한번 말씀드리면 2592 인증번호 보내시면 됩니다. 2592입니다. 자, 그 현대시조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 관련된 그리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글자도 어렵지도 않고 해석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주제도 너무 명확하고요. 돌아가신 어머니에 관련된 그리움이라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을은 그 가을이 바람이 불고 잎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아마 가을은 계속 가을인데 가을은 또다시 왔는데 라는 뜻이죠. 가시님 어이하여 돌아올 줄 모르는가. 그럼 이 가을과 돌아가신 어머니는 서로 대조가 되는 대상이고 그럼 가을은 내 감정을 불러일으켰으니까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객관적인 대상이냐라는 게 좀 물론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뭐 계절도 어쨌든 감정을 불러일으키니까요. 정성스럽게 기르신 아이, 그 아이는 좀 나죠. 아이고. 정성스럽게 기르신 나. 내가 내 옷이 품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내 옷이 이제 좀 이제 되게 컸는데 좀 작아질 정도로 저는 지금 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부른 배를 골리 보고, 그러니까 내가 되게 배가 부른데 어머니가 보실 때는 굶은 것처럼 보이시고 얼굴이 다 나았는데 나에게 병이 있는 걸로 어머니가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머니들은 그렇죠. 맨날 말랐다고 그러죠. 하루도 12시로 곧 어떨까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루 맨 종일 나에 대해서 어떨까라고 너 어떨까라고 어머니가 나를 걱정하시더니 밤송이 쭈구렁이 이게 속담인데 이제 밤송이 쭈구렁 밤송이 오래 산다 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밤송이 쭈구렁이 채로 그러니까 이제 되게 약하지만 그냥 꾸준하게 오래 그저 달려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바리밥은 따뜻한 밥이에요. 따뜻한 밥은 남을 주시고 잡수시는 거는 항상 찬 것을 드시며 이런 게 어렵지가 않죠. 이 시가 두둑한 것은 다 자식 입히시고 겨울이라도 얇은 옷만 입으십니다. 솜치마 좋다고 하시더니 솜치마 이제 어머니가 이제 솜치마 되게 좋아 보인다고 하셨는데 보공은 관이 있으면 이제 시체가 흔들리지 않게 옆에 솜을 다 깔거든요. 그게 보공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머니가 솜치마를 좋아하셨는데 저 솜이 다 어머니 관 속에 들어갔구나. 안방에 불 비치면 아마 어머니가 계신 듯 닫힌 창을 열어보고 몇 번이나 울었습니까? 산속에 추위 이르니 산에 이제 추위가 오니 계절이 좀 흘렀겠죠. 어머니를 어쩌겠습니까? 무덤 속에 계신데 그쪽은 춥지 않으십니까? 정도 되는 해석이죠. 서러워라 서러워다 해도 아들도 어쨌든 간에 이 아들이라는 것도 몸은 본인이 아니라 다른 몸이지 않습니까? 무덤에 풀은 엉켜서 엉켜있는 오늘 살이 붙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다 살이 없이 이제 백골만 되셨겠죠. 빈말로 서러워하는 이거 뉘는 나예요, 나.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일단 해석을 해볼게요. 빈말이라는 건 이제 헛된 말이죠, 그냥 예의를 갖추는 말. 예의 있는 말로 서럽다고 얘기하는 제 말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다 거짓 같은 겁니다라는 건데 거의 이거는 우리 뭐 교재에 나와 있진 않지만 자책한다고만 나와 있는데 이건 거의 뭐 반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다 빈말입니다, 어머니. 저는 진짜로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훨씬 더 슬퍼야 됩니다. 제가 지금 슬프긴 하지만 한 1억 배 정도는 더 슬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더 슬퍼해야 됩니다.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서러운 말을 믿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자기를 이제 자책하고 회한을 하는 거니까요. 이게 잠어사입니다. 자,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자, 윤리율곡하고 웅금lun기까지 볼게요. 윤리율곡 김광호의 작품이고요. 연시조예요. 그냥 주제는 너무 자연 친화예요. 그래서 전혀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은 작품입니다. 총 17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게 대신에 나오겠습니까? 저 매번 말씀드리지만 EBS에 있는 문제가 내신에 되게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을 먼저 하고 문제 위주로 내신 기간 때 풀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백구가 풍자의 대상으로 한번 나오거든요. 육수에서. 요거는 중요하게 알아둘 만한 지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윤리율곡 보겠어요. 윤리, 그러니까 밤골이라는 뜻이거든요. 율이 밤이라 가지고 뭐 밤나물골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 이제 밑에 배경을 하나 좀 알아두고 가면 좋아서 배경을 좀 보면 도연명이라는 중국의 시인이 있어요. 도연명이 이제 관직을 버리고 전원으로 들어가서 자연 친화하며 살았단 말이야. 도연명이 살았던 곳이 이제 밤골이야. 윤리. 자기가 살고 있는 것도 밤골이야. 그럼 나는 이제 도연명처럼 밤골에서 지금 잘 살고 있구나. 자연 친화하고 살고 있거든. 내가 마치 진짜 도연명인 거구나. 진짜 유명한 시인이거든, 도연명은.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도연명이 죽은 후에 또 도연명이 나타난 말인가? 지금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밤마을에 옛 이름이 지금 여기와 마침 같구나. 돌아와서 수졸전원이라는 건 도연명이 쓴 말이에요. 이건 수졸전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된다. 자연에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돌아와서 내가 자연에 맞게 사니까 그는 도연명과 내가 다르겠느냐? 다르지 않다는 뜻이야. 나는 지금 도연명이다. 도연명과 화자를 일치시키죠. 공명도 잊었다. 부귀도 잊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속세의 그런 것들은 다 잊었다. 세상에 번잡한 일은 다 주워서 없애버렸다. 내 몸 나마저 잊으니 남은 어떻게 나를 잊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나는 내 몸을 내가 다 잃어버렸으니까 남도 나를 잊을 거야. 그래서 속세가 단절하고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잘 드러나고요. 질가마를 깨끗하게 씻고 바위 아래 샘물을 길어서 팥죽을 달게 써서 절인 김치예요. 그러니까 익은 김치를 끄집어내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고춧가루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익은 물김치 짠지 물김치를 끄집어내니
야, 세상에 이 두 맛을 남아 할까 하노라. 중간에 이제 진짜 너무 안빈낙도 같은 너무 재밌는 그런 구절 하나 나왔어요. 너무 솔직하고 팥죽 맛있다라는 거지. 와, 저 백구는 무슨 수로 하는 거냐? 무슨 수고를 하는 거냐? 여기서 이 백구가 조금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는 건데, 이걸 일반적으로 이제 백구는 다 자연친화의 대상인데, 여기서 백구는 고기를 엿보는 그런 권력자거든요. 속세.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좀 좋지 못한 속세의 권력자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특이한 그런 비유를 썼죠. 갈대숲을 서성이며 물고기를 엿보는구나. 나같이 쓸데없는 마음이 없이 잠 자면 어떻겠느냐. 그냥 이런 쓸데없는 말 품지 말고 자자. 가을강의 밝은 날, 배 한 척 혼자 저어서 낚싯대를 들이니까 백구가 깜짝 놀란다. 근데 여기서 백구는 자연 친화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백구가 깜짝 놀라는구나. 어디서 일성어적 하나의 그런 어부의 피리 소리가 나의 흥을 더 돋우는구나. 그럼 나의 이제 흥을 돋궈줬으니까 내 감정을 더 북돋아줬으니까 이 일성어적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황하수가 맑다. 그러니까 요 이제 14수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황하수가 맑다더니, 그러니까 이게 전설로 황하강, 굉장히 이제 그 흙탕물이거든요. 이게 맑아지면 그 위대한 위인이 나온다는 전설이 있어요. 황하수가 맑아졌다더니 성인이 나타났는가? 초야의 구년이, 그러니까 초야 이제 풀 속에 이제 자연에서 이제 살고 있는 그런 인재들이 다 일어났단 말인가?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이 막 움찔움찔하냐? 막 위인도 나오고 뭔가 막 그런 정치적으로 뭔가 막 그런 막 슈퍼 정치인들이 막 나오고 막 그렇단 말이냐? 그럼 나도 이제 자연에서 다시 나와서 정치를 해야 되나? 에이, 됐다. 이 강산풍어를 누굴 주고 가겠느냐? 됐어. 그냥 자연에 살래. 그래서 결국 자연친화, 속세에 관련된 미련이 없는 거예요. 최행수야. 쑥 다림하자. 쑥 다리면 쑥으로 이제 음식 먹자. 조동가봐. 꽃다림하자. 닭찜, 개찜, 올벼가 이제 되게 좋은 벼로 점심은 내가 담당할게. 친구들은 알겠지. 우리 놀자. 매일 이렇게 살면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강 마지막 작품 보겠습니다. 운금릉기입니다. 자, 운금릉에서 느끼는 즐거움이고요. 기예요. 수필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운금릉이라는 이제 그 루니까 누각이겠죠. 그 누각에서 이 앞에 풍경 보면서 아 좋다, 되게 좋은데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운금릉이라는 게 이제 주변에 구경할 만한 경치가 있지만 꼭 아름다운 걸 멀리서 찾으려고 한단 말이야. 예를 들면 뭐 굳이 제주도까지 가야 되는가? 그냥 여기 뭐 제부도만 가도 예쁜 게 너무 많은데 같은 그런 깨달음과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려운 작품은 아니라서 그냥 정말 읽어보는 수준으로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운금릉기입니다. 인증번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592입니다. 올라가 볼 만한 산천 경지는 반드시 궁벽하고 거리가 먼 지방에 있는 게 아니라 왕자 도성이나 왕자가 있는 뭐 도성이나 대중들이 모이는 도시에도 본래 좋은 산천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경치가 모두 아주 궁벽, 아주 시골에만 있는 건 아니다. 시골에만 있지 않아. 도시에도 없는 게 아니다. 있단 얘기야. 도시에 있다. 당장 여러분 뭐 우리 타곤 옥상에만 올라가도 이게 평촌이 건물 제한이 있는다고 알아요. 되게 높은 막 최고층 막그 이 학원가에 막 2, 30층 가면은 못 올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원이 5층 위로만 올라가도 되게 풍경이 예쁘고 좋아요. 노을 질 때 보면. 그런 거야. 명성 노리는 사람은 조정에, 이익을 노리는 사람은 시장에 묻혀 있어. 비록 형여호상을 굽어 쳐다볼 수 있는 이 가까운 거리가 널려 있어도 장차 우연히 만나게 되더라도 그런 걸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맨날 정치만 하고 맨날 이익만 쏟고 하니까 네가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아름다운 공간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 사슴만 쫓느라고 산을 못 보고 돈을 움켜쥐느라 사람을 못 보고 아주 작은 것만
살피면서도 술에 짐을 보지 못하니 이건 마음이 쏠려서 눈이 다른 데 볼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일을 좋아하는 사람, 일을 좋아하는 세력이 있는 사람은 관을 넘어 진을 건너 털어 잡고 산수에 몰두하며 스스로 고뇌한 채 하지만 강락의 길을 내고 주민이 놀라고 허사의 집터를 붙자 호사들이 꺼렸으니, 그러니까 이게 다 옛날 중국의 그런 이야기인데 뭐 일 벌이기 좋아하고 세력 있는 사람들이 막 산소놀이 한다고 막 그런 산 궁벽에 길을 내고 가야 되니까 막 집을 막 다 허물어 버리고 집을 짓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백성들이 싫어한다. 그렇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고매하다. 괜히 막 제주도 막 그런 신라 호텔 같은 데 갈 필요 없다. 서울 남쪽 너비 100묘쯤 되는 못이 있는데 살림하는 여염집이 즐비하고 이거나 지고 타거나 걸어서 그 옆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연락부절한다. 어찌 뛰어나게 그윽하고 훤칠하게 넓은 지역이 이 안에 있을 줄 알았겠느냐. 후 지원 정축년 여름 연꽃이 만발했을 때 현복군 권렴이 이걸 보고 사랑하여 바로 동쪽의 땅을 사서 누각을 세웠다. 그러니까 이 운금령을 세운 사람을 예찬하는 거예요. 권렴 대단한데? 이거 어떻게 알고 여기 세웠지? 이런 거지. 높이는 2길이나 되고 연장은 3발이나 되는데 주추 없이 기둥을 마련하였으므로 썩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기와를 덮지 않고 띠로 이은 것은 새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석가래는 다듬지 않고 굵고 연하지도 않으며 벽돌은 단청하지 않았지만 화려하고 누추하지도 않고 대략 이러한데 온 못에 연꽃이 자자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연꽃 맛집이야. 근데 이건 되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나만 아는 맛집 같은 거야. 그러니까 되게 그런 거잖아. 동네 카페인데 너무 예쁜 그런 느낌이지. 그 아버지 길창 형제 이나들을 초청하여 그 위에서 술을 마시며 화평하고 유쾌하게 놀아 하루해가 지도록 돌아갈 줄 모르는데 대자를 잘 쓰는 아들이 있으므로 운금이라는 2자를 쓰도록 해서 누각의 이름을 지었다. 나는 한번 향기로운 붉은 꽃과 푸른 잎의 그림자가 가없이 펼쳐져서 이슬을 먹을 거 바람에 흔들리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 운금룸에서 이제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 파도가 일렁이는 소문이 헛되지 않을 만했다. 어찌 그뿐이랴. 푸르른 용산의 여러 봉원이가 처마 앞에 몰렸는데 밝은 아침 어두운 저녁이면 매양 형상이 달라지며 건너편 여원집 집자리 모양을 가만히 앉아서 볼 수 있으며 지거나 이거나 타거나 걸어서 왕래하는 사람들 중에 달려가는 사람, 쉬는 사람, 돌아보는 사람, 손짓해 부르는 사람들과 친구를 만나자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 존장을 만나자 달려서 절하는 사람들 모두 모습을 갖출 수 없어 바라보느라 즐겁게 그지없다. 저쪽에는 한갑 못이 있는 걸 보이고 누각이 있음을 알지 못하니 또한 어찌 누각이 있다는 사람을 알겠느냐. 진실로 올라가 구경할 만한 경치가 반드시 궁벽하고 거리가 먼 지방에 있는 것은 아닌데 조정이나 시장에만 마음을 쏠리고, 그러니까 이거 앞에서 얘기했던 얘기 또 하죠. 우연히 만나면서 있을 줄 모르며 또한 하늘을 만들고 땅에 숨겨 경솔히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 권념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만든 사람,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 허리에 만호우의 병부를 차고 외적의 권세를 누리며 나이가 아직 강사의 나이가 못 되었으니 부귀와 이록에 빠져서 취하기 십상인데도, 그러니까 부귀에 빠져게 십상인데도 그러지 않고 인자와 지자들을 좋아하며 주민들의 놀라움을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보면 이게 주민의 놀라움을 준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어디 있을까요? 여기죠. 요 사람들은 주민들을 놀라게 했어요. 근데 권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연을 사랑하고. 그래서 권력은 그렇지 않아서 호사들이 꺼림을 받지도 않았고 갑자기 뛰어나게 그윽하게 훤칠하게 넓은 지역의 시장에 조정있는 마음과 눈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사자내어 소유하고 어버이를 즐겁게 하고 손님까지 미치게 하며 자신을 즐겁게 하고 남에게 미치게 하니 이야말로 가상하다. 그래서 익제거사 자기는 이 이야기를 쓴다 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갈래복합 1강입니다.